미국 하버드 대학교. 세계적 언어학자가 20년 연구를 뒤집었습니다. 사회문서. 2000년 전 예수시대의 성경 필사본. 하지만 일부 구절은 해독 불가능이었습니다. 70년간 전 세계 학자들이 실패했죠. 그런데 한 미국 언어학자가 충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해독키를 찾았습니다. 세계 학계가 술렁였습니다. 어디서? 그가 화면에 띄운 건 한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한글, 15세기 문자가 기원전 문서와 무슨 상관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자음모음 받침 3분 구조 일치. 동국정은 패턴 완벽 매칭. 예수의 숨겨진 편지 완전 해독. 그는 국립한글박물관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이 땅은 예수의 숨겨진 언어를 풀어낸 동방의 열쇠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로웰입니다. 58배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고대언어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죠. 제 전공은 세머족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어. 모두 성경과 관련된 언어들이었어요. 20년간 사회문서만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미해독 구역. 2024년 가을. 보스턴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사회문서 사본들이 쌓여 있었어요. 1947년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들. 2000년 전 유대교 공동체가 남긴 성경 필사본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구절이 해독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사큐디 조각 13번. 예수 관련 구절로 추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디지털화된 문서 조각. 고대 히브리어 문자들이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구절. 중얼거렸습니다. 일반적인 히브리어 구조가 아니야. 문장 구조가 달랐어요. 어근 체계도 안 맞았습니다. 음운 규칙도 이상했어요. 도대체 뭐지? 20년간 연구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제 조교 제니퍼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회의 시간입니다. 아, 맞다. 미국 고대문헌 연구소 원래 회의. 화상회의였습니다. 화면에 6명의 학자들이 보였어요. 모두 사회문서 전문가들. 자, 오늘은 사큐디 조각 13번 논의입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로웰 교수님, 진척 상황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20년째네요. 누군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 구절은 미친 언어입니다. 미친 언어? 네. 고대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아니에요. 구조가 너무 현대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현대적이라니? 네.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합 규칙이 체계적이죠. 고대 문자에는 없는 패턴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마이클 교수가 웃었습니다. 한국어 같은 거면 어쩌지? 하. 다른 학자들도 웃었어요. 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변방의 언어죠. 중동의 성서 텍스트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농담이에요, 로엘.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사큐디 조각 13번. 확대했어요. 문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상해. 중얼거렸습니다. 이 배열은 뭔가 규칙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대 언어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더 체계적이었어요. 더 과학적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체계가 있었을 리 없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 가을 풍경.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20년.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을 이것만 연구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어. 다음 날.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미 국립언어연구소. 제목 긴급 마이너스 사큐디 조각 AI 분석 결과. 저는 이메일을 열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엘 교수님께
최신 AI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으로 사큐디 조각 13번을 스캔했습니다.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문서. 첫 페이지. 분석 결과 분절 단위가 자음 모음 받침 3분 구조와 일치. 제 손이 멈췄어요. 3분 구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교표가 나왔어요. 왼쪽 사큐디 조각 문자 패턴. 오른쪽 음소 문자 구조 비교. 그리고 맨 아래. 가장 유사한 문자 책의 한글 훈민정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 어제 회의에서 농담으로 나온 그 언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은 1443년, 사회문서는 기원전 1세기. 1500년 차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걸어 다녔어요. 이건 오류야. 분명 프로그램 오류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로엘 교수님? 국립언어연구소 존슨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이메일 보셨죠? 네. 하지만 이건 오류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 재분석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교수님을 한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요? 네.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조사하셔야 해요. 구조적 원형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국. 제가 무시했던 나라.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곳. 언제 출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한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한글이 답일까? 일주일 후. 워싱턴 DC. 미 국립언어연구소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전 최종 브리핑이었어요. 회의실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존슨 박사. AI 프로그램 개발자 2명. 그리고 국립문서보관소 담당자. 로엘 교수님 앉으세요. 존슨 박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았어요. 긴장됐습니다. 오늘은 더 상세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사큐디 조각 13번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존 해독 시도들을 보시죠.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1950년대 히브리어 문법 적용 마이너스 실패. 1970년대 아람어 변형 추정 마이너스 실패. 1990년대 페니키아어 혼용 가설 마이너스 실패. 2010년대 고대 그리스어 차용 마이너스 실패. 모든 시도가 실패였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존슨 박사가 물었습니다. 문자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정확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AI 분석을 보시죠.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형태소 단위로 문자를 분해했습니다. 개발자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각 단위의 배열 패턴을 추출했죠.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습니다. 히브리어 문자들이 분해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둘씩, 셋씩. 보십시오. 각 단위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초성, 중성, 종성.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네, 한글 구조와 정확히 같습니다. 다음 화면. 비교표가 나왔어요. 왼쪽 사큐디 조각 문자 분해도. 오른쪽 한글 자모 조합 원리.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 존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음가 분석 결과입니다. 표가 나타났어요. 사큐디 조각의 각 문자는 고유한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그리고 받침은 받침끼리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요. 개발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런 체계를 뭐라고 부르죠? 음소문자. 제가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음소문자 체계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존슨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기원전 1세기에 음소문자는 없었습니다. 알파벳도 엄밀히는 자음문자였죠. 모음과 자음을 완벽히 분리한 문자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역사상 한글이 최초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사해문서는 기원전 1세기, 1500년 차이인데요. 그게 교수님께서 한국에 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뭘 조사하라는 겁니까?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연구하세요. 존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더 오래된 원형이 있었는지, 아니면 보편적 언어 원리가 있는지, 그걸 밝혀내셔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사큐디 조각, 한글 구조.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더 보여드리죠. 개발자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새로운 화면. 이건 조합 규칙 비교입니다. 두 개의 다이어그램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왼쪽 사큐디 조각 문자 조합 방식. 오른쪽 훈민정음 자무 결합 원리. 기역 아가. 기역 아니은간. 보십시오. 사큐디 조각도 똑같아요. 기본 단위 모음 단위 음절. 기본 단위 모음 단위 종성 단위 완성 음절. 구조가 일치했습니다. 완벽히. 이건 우연일 수 없습니다. 개발자가 단언했어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교수님. 존슨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뭘요? 훈민정음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종이를 읽었어요.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으니 28글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게 하노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지자연의 소리를 본떠 만들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천지자연의 소리.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의 음운 원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존슨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원리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기원 전에도 15세기에도 같은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존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셔야 해요. 한국에서 답을 찾으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한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한글이 열쇠일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 훈민정음 창제 원리. 수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클릭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훈민정음은 음소문자입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구성. 이들을 조합하여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 과학적인 문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자료. 훈민정음 제자 원리. 천지인 삼재 사상의 기초. 자음은 발음기관 모양을 본뜸. 기역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 혀끝이 위진몸에 닿는 모양. 미음 입 모양. 모음은 천지인을 상징. 하늘, 의, 땅, 이 사람. 이들을 조합하여 모든 모음 생성.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체계적이야. 너무 체계적이야.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보편적 원리라면? 시대를 초월한 음운 원리라면? 그럼 사회문서와 연결될 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13시간 비행.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큐디 조각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자료.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쳐다봤어요. 저는 황급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끝없는 구름. 한국.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인천국제공항. 13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됐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어요.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에드워드 로얼. 저는 다가갔습니다. 저예요. 아, 로엘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저는 국립한글박물관 김태연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호텔이 어디죠? 용산입니다. 박물관 근처예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고층 빌딩, 한글 간판, 빽빽한 차들. 서울이 처음이세요? 김태연이 물었습니다. 네, 짧게 답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여기까지 와야 하는지. 한국은 어떠세요? 복잡하네요. 서울은 원래 그래요. 김태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박물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성의 없이 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여긴 선진 연구 환경도 부족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도 없을 거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하버드 동료들에게서 온 메시지들. 에드워드 한국까지 가다니. 고생이네. 한글 연구. 시간 낭비 아니야? 빨리 돌아와. 진짜 연구나 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국립한글박물관.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김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5명이 일어섰어요. 환영합니다, 로엘 박사님. 한 사람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 저는 윤정우 박사입니다. 의문학 전공이에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에드워드 로엘입니다. 다른 분들도 소개할게요. 윤정우가 다른 연구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박지영 박사, 고대 한국어 전공. 김민수 박사, 문자학 전공. 이하은 박사, 언어학 전공. 그리고 최수진 연구원. 모두 인사했어요. 저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죠. 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정우가 자료를 펼쳤어요. 박사님께서 사회문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사큐디 족각 13번이죠? 맞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흥미롭더라고요. 윤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미소 짓지 않았어요. 흥미롭다고요? 네, 구조가 한글과 매우 유사해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죠.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요? 네, 한글은 15세기 문자예요. 사회문서는 기원전 1세기고요. 1500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정우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도와준다고요? 제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한글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순간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지영 박사가 윤정우를 쳐다봤어요. 김민수 박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우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하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 날짜, 창제 원리가 모두 기록된 문자예요. 그리고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죠. 화면에 훈민정음 헤레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훈민정음 헤레본입니다. 1446년 발간됐어요. 한글 사용 설명서죠. 윤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제자 원리가 담겨 있어요. 제자 원리? 네, 글자를 만든 원리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떴어요. 모음은 천지인 삼재를 본떴고요. 그리고 이들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흥미롭긴 하네요.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문서와 무슨 상관이죠? 관련이 있습니다. 윤정우가 단언했습니다. 어떻게요? 보여드리죠. 그가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이건 동국정운입니다. 동국정운? 네,
훈민정음 창제 직후 발간된 발음 규칙서예요. 1448년에 나왔죠. 화면에 오래된 책이 나타났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이 책은 중국 한자음을 한글로 정리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윤정우가 특정 페이지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정음의 조합 방식이에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 초성, 중성, 종성의 배치. 이 패턴을 보세요. 윤정우가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사큐디 조각 13번. 제가 20년간 연구한 그 구절. 비교해 보시죠. 두 이미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갔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패턴이.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똑같았어요. 동국정운의 조합 방식. 사큐디 조각의 문자 배열.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보이시죠? 윤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중동에서 고립된 문서가 왜 한국 문자 구조와 닮았죠?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우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함께? 네. 박사님 혼자서는 못 푸셨잖아요. 20년 동안. 그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앉으세요, 박사님. 윤정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자에는 윤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류 보편의 질서가 있습니다. 소리를 표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세종대왕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 네.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윤정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천지자연의 소리를 본떠 만들었다.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글이 자의적 창작물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담은 체계라는 뜻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윤정우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사회문서 작성자도 같은 원리를 알았을 수 있어요. 시대는 달라도 자연의 음운 원리는 같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동국정운, 사큐디 조각, 나란히 놓인 두 이미지, 1500년 시간 차이, 7000km 거리. 하지만 같은 패턴.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윤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밝혀낼 거예요. 다음 날 국립한글박물관 특별연구실. 저는 윤정우 박사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동국정은 복사본,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사큐디 조각 13번 확대 사진. 먼저 동국정음부터 자세히 보시죠. 윤정우가 책을 펼쳤습니다. 1448년 세종대왕 명으로 편찬됐어요. 목적은 한자음 통일이었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자 옆에 한글 발음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윤정우가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모든 글자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원리예요.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초성은 자음, 중성은 모음, 종성은 받침. 네, 이 3분 구조가 핵심입니다. 윤정우가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초성, 중성, 종성. 모든 한글 음절은 이 구조를 따릅니다. 한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히읗 초성, 아중성, 니은 종성 한. 명확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큐디 조각을 봅시다. 윤정우가 사회문서 사진을 펼쳤어요. 확대된 히브리어 문자들. 이 구절을 형태소로 분해하면 그가 투명 시트지에 선을 그었습니다. 각 문자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보이시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세 부분이었어요. 위, 중간, 아래. 이건 네, 초성, 중성, 종성 구조와 같아요. 윤정우가 두 자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동국정운의 3분 구조, 사큐디 조각의 문자 배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자음 문자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바로 미스터리죠. 윤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반 히브리어는 자음만 씁니다. 모음은 나중에 점으로 표시했어요. 하지만 사큐디 조각은 다릅니다. 그가 확대경을 건넸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저는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각 문자 안에 미세한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모음 표시예요. 하지만 점이 아니라 선이죠. 그리고 위치가 중간에 있어요. 윤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마치 한글의 중성처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보시죠. 윤정우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이건 동국정운의 성조표기법입니다. 복잡한 기호들이 보였어요. 세종시대에는 성조가 있었어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올라가는 소리. 이걸 표시하기 위해 방점을 찍었죠. 그가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평성, 상성, 무정, 거성. 이 방점의 위치가 중요해요. 왜죠? 사큐디 조각에도 비슷한 표시가 있거든요. 윤정우가 사회문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점들이 보였어요. 문자 옆에. 이 점들의 패턴이. 그가 분석표를 보여줬습니다. 동국정운 방점 패턴과 일치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믿기 어렵죠? 윤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컴퓨터 분석 결과를 보시죠. 프로그램이 실행됐어요.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 동국정운 문자 패턴. 오른쪽 사큐디 조각 문자 패턴. 패턴 매칭 분석입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선들이 연결됐습니다. 하나씩, 둘씩, 10개, 20개. 일치율 87%. 컴퓨터가 결과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87%. 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높아요. 윤정우가 말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물 좀 드릴까? 네. 윤정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셨어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윤 박사.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윤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설은 있습니다. 들어보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윤정우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째, 고대 중동과 한반도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교류가 있었다. 불가능해요. 제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그런 교류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고 없던 건 아니잖아요. 윤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실크로드는 한반도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알려진 실크로드는요. 그의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둘째 가능성. 윤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편적 언어 원리. 보편적 언어 원리. 네. 인간의 발성기관은 다 똑같아요. 내는 소리도 제한적이죠. 그 소리를 표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결국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촘스키의 보편 문법 이론 같은 거군요. 비슷해요. 하지만 더 구체적이죠. 윤정우가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입 단면도를 그렸습니다. 소리는 여기서 나와요. 자음은 어디가 막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건 생리학적 사실이에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럼 질문입니다. 윤정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 소리들을 표기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뭘까요?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는 거죠. 제가 답했습니다. 정확해요. 윤정우가 화이트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합하는 거죠. 기역 아가.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최소한의 기호로 최대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 말은 사큐디 조각 작성자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윤정우가 단언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1500년 시간 차이가 있지만 같은 원리를 발견한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윤정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큐디 조각을 해독하면 돼요. 해독? 네.
동국정은 원리를 적용해서요. 만약 해독이 되고 의미가 통한다면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명되는 거예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도해볼까요? 윤정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간 실패한 해독.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새로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해봅시다. 제가 답했습니다. 윤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팀을 모으죠. 일주일 후 국립한글박물관 특별연구실.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팀이 구성됐습니다. 6명. 윤정우 박사, 박지영 박사, 김민수 박사, 그리고 저. 미국에서 온 AI 분석 전문가 2명. 시작하죠. 윤정우가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 사큐디 조각 13번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해상도 사진, 모니터 세대, 화이트보드 가득한 메모. 먼저 문자를 분해합니다. 박지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문자가 확대됐어요. 복잡한 히브리 문자. 초성부터 찾아봅시다. 윤정우가 투명 시트지에 표시했습니다. 문자의 위쪽 부분. 이 형태는 기억 계열 같아요. 후음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쿠프와 비슷해요. 그럼 초성은 기억 소리. 박지영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성을 봅시다. 김민수 박사가 중간 부분을 가리켰어요. 가는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국정은 방식으로 보면 윤정우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건 아계열이에요. 확실해요? 87% 확률입니다. AI 분석가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럼 기억 아가. 종성은? 여기 아래 부분. 박지영이 가리켰습니다. 작은 기호. 이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받침 없이 가네요. 첫 글자가 나왔습니다. 가. 계속합시다. 밤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하나씩 분해했어요. 초성, 중성, 종성. 동국정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이건 니은 아미음. 남이에요. 다음은 이응 을이을. 을. 글자들이 하나씩 모였습니다. 가나물. 의미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계속해봐요. 다음날 새벽 3시. 커피를 5잔째 마셨습니다. 눈이 충혈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윤정우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문자. 이건 디귿다. 다예요. 박지영이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전체 글자가 나열됐어요.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윤정우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응가였습니다. 소리. 이걸 히브리어로 변환하면. 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응가를 히브리어 철자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둘씩. 손이 떨렸습니다.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을 돌렸어요. 모두가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윤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번역했어요. 영어로. People's languages may differ.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도. But the word from heaven. 하지만 하늘의 말씀은 shall be connected by one breath. 하나의 숨결로 이어지리라.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침묵. 이게 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히브리어를. 문법이 맞았습니다. 의미가 통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이건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학계를 뒤흔들 문장이에요. 윤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수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구절을 해독한 게 한글 원리라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풀지 못한 수수께끼. 한국에서 풀렸습니다. 한글로. 박사님. 윤정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증거 자료 수집, 통계 분석. 이제 발표해야 해요. 윤정우가 말했습니다. 세계 합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두려우시죠? 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반발이 클 겁니다. 예수의 글을 한글로 해독했다니. 서구학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박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어요. 동국정은 원리로 해독했고 의미가 완벽하게 통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김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풍경. 한강이 보였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윤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사회문서 사큐디 조각 13번의 해독 훈민정음 원리 적용 사례. 공동 저자 에드워드 로엘, 윤정우, 박지영, 김민수. 국제언어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사 결과가 왔어요. 게재 승인. 단 추가 검증 필요. 국제학술대회 발표 권장.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해냈어요. 박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어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우는 진지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어려운 건 지금부터죠. 세계학계를 설득하는 거. 저도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해독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도. 하지만 하늘의 말씀은 하나의 숨결로 이어지리라. 눈물이 났습니다. 이 문장을 쓴 사람. 2000년 전. 예수를 따르던 누군가. 그는 알았을까요? 2000년 후. 동쪽 끝나라의 문자가 이 문장을 풀어낼 줄. 하나의 숨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하나의 숨결로 이어졌네요.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2달 후.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고대문헌학회 긴급회의. 화상으로 100여 명의 학자들이 연결됐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하버드, 소르본. 모두 세계 최고의 학자들. 저는 보스턴 제 연구실에서 접속했어요. 화면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로엘 교수.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논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사회문서를 한글로 해독했다고요? 정확히는 훈민정음 원리로 해독했습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옥스퍼드의 제임스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한글 문자 자체를 쓴 게 아니에요. 한글의 음운 조합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말장난이군요. 케임브리지의 마거릿 교수가 말했습니다. 예수의 글을 왜 한글로 해독하나요? 말도 안 되는 동아시아 중심론입니다. 증거를 보셨습니까?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왜죠?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제임스 교수가 단언했습니다. 87% 일치율이 우연입니까? 통계 조작일 수 있죠. 조작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세계 기관에서 독립 검증했습니다. 그래도 믿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냐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로엘, 자네는 20년간 사회문서 전문가였어. 그런 자네가 갑자기 한국 문자로 해독했다. 이상하지 않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죠. 변방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를 봤습니다. 동국정음 패턴과 사큐디 조각의 일치. 해독 결과의 완벽한 의미 전달.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마거릿 교수가 물었습니다. 보편적 언어 원리입니다. 순간 화상회의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근거 없는 주장. 학문적 사기.
저는 채팅창을 껐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발성기관은 동일합니다. 내는 소리도 제한적이죠. 그 소리를 표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촘스키의 보편 문법처럼요. 하지만 한글은 15세기 문자잖아요. 제임스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사회문서는 기원전 1세기고요. 그래서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1500년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리에 도달했다는 게 이게 바로 보편성의 증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엘 교수님, 한국에서 접속한 윤정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윤정우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국립한글박물관 윤정우입니다. 잠깐. 제임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해독에 참여했죠? 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한국 문자를 홍보하려는 거 아닙니까? 윤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침착했어요. 홍보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죠.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세계 문자 체계 비교입니다. 표의 문자, 음절 문자, 자음 문자, 음소 문자. 인류 역사상 진정한 음소 문자는 드뭅니다. 한글이 대표적이죠. 자음과 모음을 완전히 분리한 문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사큐디 조각도 같은 체계를 따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윤정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정교해요. 그래도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베냐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기원전 중동과 15세기 한국. 어떻게 연결됩니까? 연결고리가 필요 없습니다. 윤정우가 답했습니다. 왜죠? 보편 원리니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세요. 윤정우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발견됐지만 중국도 독립적으로 발견했어요. 인도도 바빌로니아도요. 왜요? 수학적 진리는 보편적이니까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마거릿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 주장대로라면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란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정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로마자가 가장 우수한 문자예요. 우수성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윤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과학성을 말하는 거예요. 체계의 명확성, 조합의 효율성. 이면에서 한글은 독보적입니다. 유네스코도 인정했고요. 채팅창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논쟁이 격화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로엘 교수와 한국연구팀의 주장. 사회문서 일부는 음소문자 체계로 작성됐다. 그 체계는 훈민정음 원리와 일치한다. 이는 보편적 언어 원리의 증거다. 맞습니까? 네. 저와 윤정우가 동시에 답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인정할지 여부를요. 100여 명의 학자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긴장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42명. 반대 51명. 기권 7명. 부결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따라서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6개월 후 재심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실패.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정우였어요. 박사님. 네?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결됐어요. 알아요. 봤어요. 이제 어떡하죠? 포기하지 마세요. 윤정우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우린 진실을 알아요. 증거가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6개월이나. 6개월이면 충분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면 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겨울.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윤 박사. 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린 팀이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사회문서 한글 해독 국제 학계 논란. 서구학자들 반발. 추가 검증 필요.
하지만 한국 반응은 달랐어요. 댓글들.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가 인정 못하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진실은 밝혀진다. 그리고 윤정우의 인터뷰. 우리는 한글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한글이 아니라 원리가 닮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연결고리를 찾았을 뿐이죠. 조용한 미소. 겸손한 태도.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여름. 서울 코엑스. 국제언어학 및 고대문헌학 통합학술대회. 전 세계에서 1,500명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메인 세션 제목. 사회문서 미해독 구절 해독 최종 발표.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우, 박지영, 김민수도 함께였어요. 긴장되세요? 윤정우가 물었습니다. 엄청나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평생 가장 중요한 발표예요. 잘하실 거예요. 박지영이 격려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있으니까요. 무대로 올라가라는 신호.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4명이 함께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1,500명의 시선. 카메라 플래시. 전 세계 생중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로웰입니다. 그리고 한국국립한글박물관 공동연구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일부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적인 눈빛. 6개월 전 우리의 연구는 부결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했죠. 한글로 사회문서를 해독했다니. 말도 안 된다고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변방의 나라, 변방의 언어라고 생각했죠. 한국 연구자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첫 슬라이드.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추가 연구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큐디 조각 13번. 이 구절은 20년간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학자들이 실패했죠. 왜일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서구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세계 문자 지도.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우리가 아는 고대 문자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화면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윤정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우입니다. 6개월간의 추가 연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5개의 독립기관에서 검증받았습니다. MIT 언어학연구소, 옥스퍼드 고대문헌센터,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그리고 도쿄대학.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큐디 조각 13번은 음소문자 체계로 작성됐다. 그 체계는 훈민정음 원리와 8792% 일치한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우연이 아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 우리는 사큐디 조각 외에도 다른 사회문서 조각들을 재분석했어요. 사큐디어, 사큐디비, 사큐디시. 총 3개의 추가 조각.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윤 박사.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미소로 답했어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3개 조각 모두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박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화면에 히브리어 문장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번역문. 첫 번째 지혜는 동서를 가리지 않는다. 두 번째 말은 다르지만 진리는 하나다. 세 번째 하늘의 뜻은 모든 땅에 미친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김민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언어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섰습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누군가가 미래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서구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화면에 한글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일부는 동방의 질서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통해서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 하지만 여전히 팔짱 낀 사람들도 있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어요. 첫 번째 질문자. 옥스퍼드의 제임스 교수. 로엘 교수,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한글은 15세기 문자예요. 어떻게 기원전 문서를 해독하죠? 교수님. 윤정우가 답했습니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뭐라고요? 한글로 해독한 게 아닙니다. 한글의 원리로 해독한 거예요. 윤정우가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에서 발견. 하지만 옆에 또 그렸어요. 기원전 11세기 중국도 알았어요. 기원전 8세기 인도도요.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도요. 어떻게요? 수학적 진리는 보편적이니까요. 윤정우가 청중을 쳐다봤습니다. 음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발성기관은 같아요. 가장 효율적인 표기법도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죠. 세종대왕이 그걸 발견했고 사회문서 작성자도 같은 원리를 알았어요. 침묵. 긴 침례. 다음 질문. 예루살렘의 베냐민 교수. 만약 당신들 말이 맞다면 이게 신학적으로 뭘 의미하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구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방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동방에서 빛이 온다고. 어쩌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빛 중 하나가 한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환호, 그리고 일부의 야유. 하지만 박수가 더 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해독된 문장이 크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도. 하지만 하늘의 말씀은 하나의 숨결로 이어지리라.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변방이라 믿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작은 나라 하찮은 언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땅은 목이 메었습니다. 예수의 숨겨진 언어를 풀어낸 동방의 열쇠였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 1500명이 일어섰어요. 저는 한국 연구자들과 악수했습니다. 윤정우, 박지영, 김민수.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요. 윤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해줘서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로엘 교수, 한마디만.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더 많은 사회문서를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원리를 더 연구할 거예요. 다른 고대 문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한국에 계속 계실 건가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배울 게 많으니까요. 한 달 후. 강원도 강릉. 동해 바닷가. 새벽 5시. 저는 혼자 모래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동쪽. 빛이 오는 곳.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해독된 구절. 사회문서 사큐디 조각 13번.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도. 조용히 읽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규칙적인 리듬. 하지만 하늘의 말씀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 하나의 숨결로 이어지리라.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장엄하게. 동방에서 빛이 온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사야서 9절. 어쩌면 이곳을 뜻한 것이었을까.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황금빛. 눈부신 빛. 저는 눈을 감았어요. 따뜻함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1년 전. 저는 오만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변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20년 숙제를 풀었습니다. 예수의 숨겨진 편지를. 감사합니다.
눈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이 땅에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윤정우였습니다. 박사님. 윤 박사. 여기 어떻게? 같이 보고 싶어서요. 일출을.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함께 동해를 바라봤어요. 아름답네요. 윤정우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박사. 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제가 한국을 무시했잖아요. 기억나요? 윤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화나지 않았어요? 조금은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윤정우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해요. 하지만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지켜온 것들의 가치를요. 한글도 그중 하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윤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이 달라진 걸 봤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증거를 보고 인정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학자예요.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왜요?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요. 그리고 세계에 알려주셔서요. 우리 문자의 가치를.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윤 박사.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뭘요? 왜 사회문서가 한글로 풀렸는지. 윤정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글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철학이고 과학이고 사랑이죠. 사랑? 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잖아요.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마음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요. 작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랑. 윤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이 예수의 편지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은 정신이니까요. 둘은 침묵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박사님. 한참 후 윤정우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하버드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한글의 위대함을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해독된 구절. 이 문장을 쓴 사람. 조용히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는 알았을까요? 뭘요? 자기 글이 2000년 후에. 동쪽 끝나라의 문자로 풀릴 줄. 윤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라요. 왜요? 이 구절 보세요. 하나의 숨결로 이어지리라. 마치 예언 같잖아요. 언젠가 동서가 하나로 이어질 거라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한글이었네요. 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어요. 파도가 와서 지웠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또 지워졌어요. 박사님. 윤정우가 말했습니다. 한국말 한마디 가르쳐 드릴까?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습니다.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윤정우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한글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저희가 더 고마워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돌아가시죠. 윤정우가 말했습니다. 연구실에 갈 시간이에요. 네, 가죠.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동해, 태양, 빛. 당신들의 문자가 속삭였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3개월 후. 하버드 대학교. 제 강의실. 학생 1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화면에 한글이 나타났어요. 한글. 여러분은 이 문자를 아나요?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K-파프 때문에 알아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단순한 대중문화 도구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회문서. 이것은 2000년 전 문서예요. 예수시대의 기록이죠. 그리고 이 문서의 비밀을 한글 화면. 이 문자가 풀었습니다. 학생들이 숙연해졌어요. 1시간 동안 강의했습니다. 훈민정음 원리. 사회문서 해독 과정. 언어의 보편성.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진리는 서구만의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도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배워야 합니다. 작은 나라, 작은 언어라고 무시하지 말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응? 저 한국에 교환학생 가고 싶어요. 그래? 왜?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한국에 가면 윤정우 박사에게 연락해. 제 친구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학생이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가을.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릉 해돋이 사진. 그리고 그 옆에 글씨.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하나의 숨결로 이어지리라. 영어 번역도 함께. Shall be connected by one breath. 저는 액자를 만졌습니다. 그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어졌어.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2000년을 넘어서. 하나의 숨결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2000년 전 성경 문서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